예,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남북미 회담 이후에 남북 농업협력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 그 방향에 관해서인데, 사실 학술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농업경제학회에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할 학술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남북미 회담 과정에서 나온 여러 희망 섞인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저한테 좀 상황 좀 설명해 달라는 부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회에서도 이런 발표를 하게 되네요. 예,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우선 북한 비핵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한번 이해하는 과정이 간단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비핵화 과정이라는 것이 간단한 과정은 아닙니다. 해커 교수라고, 스탠퍼드 대학의 해커 교수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최근에 5월 달에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북한 핵 비핵화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를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15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보면은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간 동안 일련의 필수적인 과정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근데 이게 길게는 17년, 짧게는 12, 13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물이, 그 사이에 장애물이 굉장히 많아요. 신고, 폐기, 사찰, 검증 과정을 계속 겪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 장애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안보적인 장애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호적 환경이 아니면 도저히 이 과정은 한 단계도 나갈 수 없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쉽게 비핵화하지만, 이 우호적 환경이 뭐냐, 뒤에 나옵니다. 바로 경제협력인데,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체제안전 평화체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안전 평화체제 구축이 교환이 되는 거죠. 교환이 되는데 이제 단계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단계별로 오래 걸린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 중간에 북한이 얻는 게 하나도 없다면 북한은 이 과정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경제협력입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경제 지원을 해라, 경제협력을 해라, 그거 아니면 우리는 안 한다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우호적 환경을 굉장히 주장을 해요. 우호적 환경이라는 게 바로 내재적으로 경제협력이에요. 경제협력이 없다면은 15년이나 걸리는데 북한은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어느 날 핵 해제하면 체제안전 보장 받고 끝. 그러면 북한이 이 과정에 동참할 리가 없죠. 결국은 경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와 내용상으로 평화체제,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교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제협력은 아직 담겨있질 않아요. 지금 합의서가 2개가 나왔죠. 남북합의서 판문점에서, 그 다음에 북미합의서가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나왔는데, 합의서의 목표라든지 여기 여러 조치, 노력, 약속을 보면은 경제협력이라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전평화체제 구축, 그 다음에 완전한 비핵화, 여기도 완전한 비핵화, 북한 체제 안전, 이게 들어갔는데 결국 교환되는 것은 들어갔어요. 상호 간에 추구하는 목표는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로드맵만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행 조치, 노력, 약속에서 북미 합의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경제 지원이라든지 제재를 해제한다든지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남북 합의서만 14선언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라는 게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지금 북미 회담 이후에 북핵 폐기의 로드맵, 평화정착의 로드맵이 곧 발표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실무회담이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북한이 비핵화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버티고 있다는 것도 하나 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경제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언지를 전혀 안 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기자회견할 때 속내가 거기서 다 드러났는데, 기자회견 때 뭐라 그랬냐면, 경제협력 우리는 할 의사가 없다, 한국과 일본이 준비하겠지, 이렇게 해버렸어요. 사실은 무엇이 합의되려면은 주고받는 게 다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로드맵에 15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5년 동안 로드맵에 정해져야 되는데, 경제협력이 다 곳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얻는 게 없는 겁니다. 내심으로는 북한이 얻을 것은 그건데,
지금 거기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으니까 계속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속될 북미 회담에서 전망은 북한 핵 개발이 입구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한 기대가 중요합니다. 미국에 대한 기대는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기대는 핵 폐기를 단계적으로 하고 실질적인 개혁 개방에 착수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적대 관계 정산, 그 다음에 우호 정책, 경제협력 추진, 이것을 우리는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경제협력 추진,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가 그 주안점이 경제협력 추진인데, 그 경제협력에서 우리가 그 관심 있는 건 농업이죠. 농업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선은 단기 과도기가 있고 중장기 본격 경제협력이 있습니다. 왜 두 개로 나눴냐 하면 북한이 변하는 것을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요. 북한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선 단기적인 경제교류 협력밖에 못해요. 과도기. 이건 뭐냐 하면 대북 제재 해제 국면의 농업교류 협력.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표를 했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15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 그런데 북한은 거기 그 중간에 참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해제를 어느 순간인가 해야 되는데 한 20%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20% 거기서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가는데 한 20% 정도 단계가 가면, 핵폐기 단계가 가면은 가역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협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거죠.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해제 국면이 다다르면 우리가 경제교류 협력을 재개하고 농업 부문의 교류 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데,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옛날에 합의된 농업협력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부터 하면 돼요. 약간 정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북한이 정상국가를 전제로 한 농업교류 협력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됐다고 해서, 경제교류 협력이 된다고 해서 북한의 체제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북한의 체제, 경제 체제가 변하거나 남북한의 우호 협력 정책을 많이 써서 진짜 평화가 정착되려면 대단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중장기 본격 경제 교류 협력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이 부분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어떤 걸 했느냐, 합의를 했느냐? 굉장히 많은 걸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판문점선언에 보면 14선언 합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적으로 그랬는데, 그 14선언을 보면 14선언 2007년대 노무현 대통령이 올라가서 한 거죠. 요거 보면 하나 세트로 돼 있어요. 남북 총리 회담이 곧 열렸고, 경협 공동회가 열렸고, 농산협력 분과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합의 사항들을 다 들여다보면 농업협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남북 총리 회담에서는 기합의 사항을 또 구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게 돼 있어요. 기합의 사항이 뭐냐면 2005년도에 남북 농업협력위원회 합의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4선언 체제의 하나의 셋, 그 다음에 6.15 선언 하나의 셋, 그것의 합의서를 다 뒤져보면은 농업협력을 합의한 것이 다 나옵니다. 그걸 찾아보면은 6.15 선언에서 6.15 선언 이후에 그 남북 농업협력위원회 합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선언 이후에 여러 그 총리회담, 경협공동회의, 농산협력 분과위원회에서 한 합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한 게 이 표입니다. 종합해서. 구분을 보면 협동농장 협력 사업을 한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이런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종자, 농업과학기술, 개별 분야 협력, 그다음 산림, 투자 장려, 서해 평화 협정지대 경제 특구를 건설하면 이런 협력 사업을 한다 해갖고 한 그 7개, 6개, 7개. 요건 하나의 세트로 보면 한 6개. 그다음에 이걸 다 하면은 뭐 구분을 하자면 한이 없고 합치자면 또 한정이 없어요. 다 합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새끼 협력 사업,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보면 22개 정도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로 2005년도와 2007년도에 줄줄이 약속을 해놨어요. 만날 때마다 굉장히 자세한 협력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협력 사업들 하기로 약속한 협력 사업들이 실제로 했느냐? 합의된 상태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사실상 그러한 협력 사업들,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 사업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남북 간에. 협동농장 협력 사업, 가장 중요한 협력 사업을 보면은 2005년부터 2006년부터 통일농산사업단, 또 경기도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 북한의 협력
협동 농장을 상대로 뭐 종합적인 협력 사업도 하거나 아니면 농촌 개발 지원도 하고 또 수도작 지원도 하고 해서 협동 농장 협력 사업들을 한 3건 정도 했습니다. 많이 한 사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종자 분야 협력 사업도 했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98년부터 국제옥수수재단 김순건 교수님 아시죠? 그 다음에 2007년까지는 월드비전이 또 시감자 원종 공장을 지어주는 종자 부문의 협력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과학기술 협력 사례도 있어요. 이것도 주로 이제 월드비전이 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여러 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하고 또 남북 농업과학 심포지움을 14차례에 걸쳐서 평양이나 베이징에서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많이 참석을 해서 배우기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농업 분야 협력 사례는 주로 이제 민간 지원 단체들이 자기의 관심 사항들에 관해서 대북 지원 사업들을 또 많이 했어요. 이걸 개별 분야 농업 협력 사업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산림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원도, 경기도 또 민간 지원 단체인 평화해숲, 결해해숲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대북 투자 사례. 이거는 다른 것들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공적 개발 협력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지원 사업인데 요 대북 투자 협력 현대화상과 고성온실농장은 경협 사업으로 상업적 투자 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8개 경협 사업, 농업 부문에서 남북한 경협 사업은 8개 사업을 벌이기로 우리 민간 기업하고 북한 측과 합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이행된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 이것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를 끝났습니다. 이 스토리가 굉장히 길고 여기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과제가 뭐냐? 우리가 아마 미리 이 자료를 눈썰미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합의한 협력 사업들을 합의한 것은 2005년, 2007년인데 사실상 우리가 그 협력 사례를 보면은 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까지 쭉 진행돼요. 그러니까 합의하고 관계없이 민간 지원 단체나 지자체나 뭐 기업들이 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합의된 협력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요건이 뭐냐? 옛날처럼 하느냐? 옛날처럼 하는 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체계해야 될 사항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는 반드시 챙기고 이러한 합의된 협력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농업 협력 사업의 성격이 뭐냐? 이게 공익적 협력 공적 개발 원조냐? 아니면 인도 지원 사업이냐? 아니면 상업적인 형태의 교육이나 투자 협력 사업이냐?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목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목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주체가 누가 할지 몰라요. 민간 지원 단체가 올라가고 협력 사업을 막 합의하고 내려오고 신나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보면 장사를 하겠대요. 민간 지원 단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생각해야 될 것 중에서 확실하게 지켜야 될 것은 이 3가지입니다. 성격, 목표, 추진, 주체. 그 다음에 북측 파트너가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북측 파트너. 이것들만 챙겨서 하더라도 합의된 협력 사업을 다시 재개한다면 상당히 정리된 상태에서 할 수 있고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의 표로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우선 공익적 교류 협력 사업이냐 상업적 교류 협력 사업이냐 완벽하게 구분해야죠. 공익적 협력 사업도 아니고 상업적 협력 사업도 아니고 그런 걸로 가면 성공할 수도 없고 사업도 제대로 진척될 수도 없어요. 공익적 교류 협력 사업 중에서도 이게 인도적 지원 사업, 인도 지원의 목적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개발 협력 사업, 개발 협력의 목적을 두고 있냐 이것이 또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민간 지원 단체나 지자체에서 대부분 한 농업 부문의 협력 사업들은 사실은 개발 원조, 개발 협력 사업이라기보다는 인도적 협력 사업에 가까워요. 민간 지원 단체들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사업에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인도적 사업으로 몰고 가야 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3가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합의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북한에 적정하고 또 북한도 굉장히 협력 사업 이행하는 데 있어서 성의를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공익적 협력 사업, 앞으로 이제 어떤 협력 사업을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적 협력 사업은 우선 인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민간지원단체의 중소규모 농업지원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협력사업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과거에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통일부가 이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어요. 민간지원단체를 잘 지원하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크게 손댈 뻔이 없는데, 우리 농림 분야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남북농업협력기술지원단, 농진청에 만들었거든요. 민간지원단체가 농업지원 사업을 하지만 농업지원 사업에 실제로 재배하든지 뭐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재배 작목이 있어요. 거기에 민간지원단체들은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런 재배 기술이라든지 과학 기술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이게 지금 농진청의 도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이제 활성화된다면 실제로 이제 인력이 배치돼서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려면은 통일부와 협조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다 통일부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지원 사업은 그냥 통일부가 만들어 놓은 그 루트를 따라가면 된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물자 지원은 좀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죠. 주로 이제 대북 식량 지원, 비료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책인 사안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적인 농업협력사업에서 공적개발협력사업에 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협동농장협력사업이라는 건데, 그걸 합의를 했는데, 협동농장협력사업의 내용, 합의 내용을 들어보면 뭘 하자는 거지라는 의문이 바로 들어옵니다. 협동농장협력사업을 한다고만 돼 있지 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협동농장협력사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아니라도 되고,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수출용돈단지를 하나 만들어주겠다, 시범사업으로. 그러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나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잘 만들어져서 기술 이전을 하고 기반을 잘 만들어주면은 우리하고 상업적 협력사업, 교역을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농업과학기술협력은 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하느냐만 결정되면 그 다음에 사업은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농업과학기술원, 우리가 그 농가원이 있죠. 농가원, 북한에도 농가원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원하고 북한 농가원하고 공동연구라든지 뭐 시설 장비, 연구 장비,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주체만 만들어지면 이건 간단한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농업생산 복구하고 산림 녹화 시범 사업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인프라와 관련된 거죠. 이것도 역시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반드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해야 되죠. 이것은 정부 대 정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 이건 그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되면 되는 겁니다. 이 공적 개발 협력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단, 사업단을 설치하고 그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상업적 교류 협력 사업은 뭐냐? 사실은 상업적 교류 협력 사업이 제일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그 단계에서 사실 활성화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계속 농산물 수입하는 농산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보면 굉장히 급증하고 수입이 급증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농산물을 북한에서 재배해서 들여올 수만 있다면 우리 농과 농촌사회에 별로 큰 충격이 없이 남북한 간의 농산물 교역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협동농장 협력사업, 아까와 같은 그러한 협력사업을 한다면 거기서 그 생산된 농산물이 남한 시장에 판매가 되고 거기에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면 우리의 농자재가 또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 교역의 활성화는 그런 방식으로 우선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협력 사업 분야는 투자협력은 사실 마땅한 분야는 없지만 지금 굳이 한다면 양돈 양계 종자 생산 분야에서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양돈 양계 여기서는 주의할 것이 검역, 식품 안전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아주 접경지에서 완전히 다른 곳과 통제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 교류 협력에 장애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촉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6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교역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남북한 간의 통상에 대한 제도가 짜여지지 않았어요. 물론 굵직한 제도 3개는 합의를 봤지만 그 이후에 실무적인 것에서
전혀 얘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남북 간 교역 활성화 관련 합의가 고도화돼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안정성 확보, 아까 말씀드린 그 식품 안정성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협의라든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장 반입이 있어요. 남북 간의 교역은 내국 간 교역이라서 지금 현재 그 관세가 없죠. 그러니까 관세가 없으니까 중국산이 북한의 항구를 거치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루트를 타고 들어와 갖고 북한산으로 둔갑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산을 이렇게 사들이는 이유가 남북한 교역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경제도 좀 도움이 되고 우리 시장 교란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추진하는데 중국산이 그 자리를 대체해버리면 소용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위장 반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 원산지 증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물류비. 이번에 그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우리 그 문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문 대통령 오시면 참 모셔야 되는데 그 민망에 짝이 없다. 도로 교통이 엉망이라서. 그 아마 그 북한을 방문해 본 사람들, 특히 농촌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 쉽게 북한의 농업지대, 좋은 농업지대에서 농업협력 사업을 한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의 도로라는 것은 신의주하고 개성, 그 다음에 평양과 원산, 그것만 제대로 된 도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도시나 가면 대도시 안에서나 제대로 된 도로가 있지, 그 대도시 밖으로 일단 나가면은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흙이고 조금만 비가 와도 못 가는 곳이 많고,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고 안쪽으로만 들어가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높은 물류비를 절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접경지 협력 사업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평양 근처라든지,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거래적 경비가 있습니다. 남북한 간에 서로 너무나 모르고 또 심지어는 적대적이기 때문에 뭐 하나 합의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서로 그냥 신물이 날 정도로 싸워야 겨우 하나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래적 경비, 여러 번 방문을 해야 되고 그러한 거래적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상업적 교류 협력 사업 때 거래적 경비가 크면은 민간 기업들이 할 수가 없겠죠. 이것을 누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남북한 간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먼저 보거나, 그 다음에 양측의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특히 북한 쪽에 상업적 교류 협력 사업이라면 북한도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 대 기업이 만나야지, 북한 쪽에 에이전트가 자꾸만 끼면은, 지금도 끼는 구조거든요. 그걸 배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북한 합의를 통해서. 그래야 거래적 경비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경협사업 유인도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단기는 이제 지나갔다. 그럼 장기는 어떻게 하느냐? 장기는 이제 여기서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커다란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남북 농협협력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어떠냐? 지금 현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비정상 국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경제사회에서 시민권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제경제가 요구하는 제도, 기구, 관행, 기술, 여기서 전문성이죠. 그런 것들을 전혀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 그 국가와 우리가 상업적 교류 협력을 한다, 경제 교류 협력을 한다 하면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야 되고 또 지원이 우선이 되고 뭐 그런 식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국제표준이 적용되지 않은 농업교류 협력, 그 다음에 비경제적 동기가 강하고 정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교류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평야시대 새로운 남북 농업협력을 한다, 평화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 북한이 이제 개혁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서겠죠. 그러면은 이제 북한은 다른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표출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북한의 정상국가와 그 다음에 내부의 경제 개혁이 추진되고 외부에 대해서 경제 개방이 추진되고 북한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간섭이 그때부터 허용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제경제 표준으로 제약받던 농업교류 협력이 되죠. 그 다음에 내국 간 교역, 내국 간 거래, 이런 것이 조금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교역,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국제표준에 의한 거래 질서가 다시 거기에 개입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동기가 중요한 농업교류 협력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 민간 부분의 역할이나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한 형태의 경제교류 협력, 농업교류 협력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평화시대 북한이 개혁개방에 본격 개혁개방에 나선다. 그럴 때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공적 교류 협력 사업은 북한형 유무상 농업 ODA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북한형이라는 것은 북한 남북한 간의 특성은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개발국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ODA 사업, 그게 그대로 적용되면 됩니다. 다만 좀 규모가 굉장히 커지겠죠. 왜냐하면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산물 및 관련 재화의 교역 확대, 이것은 남북 내국 간 교류지만 경제교류 협정을 통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홍콩 간, 중국 대만 간 세파나 액파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FTA는 좀 시기상조고요. 그 다음에 제조 내 교육이 자유화가 추구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농업 및 관련 산업 투자를 촉진해야 되는데, 아무리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쉽게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적대관계를 합의서상에 해소한다고 우리가 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도 쉽게 해소가 되지 않아요.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거기서 관련 산업을 투자를 한다면 초기에는 특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특구를 만들도록 북한에 권장을 하고 촉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형태로 평화시대 중장기 농업교류 협력은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